분명히 김정은은 4대 세습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게 김주애가 됐건 김씨 일가 중에서 자신의 가까운 피부치를 후계자로 내서 4대 세습을 노릴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이 한국 문화의 유입을 두려워한다는 뜻이겠죠. 한국의 가요, 드라마, 영화, 그리고 또 한국식 스타일의 패션 스타일, 그리고 한국 말씨까지도 북한에서 오빠라는 표현을 오빠라고 말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식 말투라 해가지고. 그래서 북한은 한국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평양 문화 보호법, 청년 교양 보장법 등 이런 잇따라 법을 제정하면서 한국 문화의 유입을 막고 한국 문화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한국 문화 유입을 되게 경계하는 건데요. 심지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2살짜리 중학생 2명을 수갑을 채워서 공개 재판을 벌인 다음에 12년 노동형에 처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한다는 반증이겠죠. 이렇게 북한이 왜 나가냐? 한국 문화의 유입이 북한은 되게 폐쇄적인 사회인데 한국 문화가 유입할 경우에는 이 폐쇄 사회를 기반을 흔들어서 김정은 독재 체제가 뒤집힐 수 있다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단 풍선을 날린 거에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대응해서 대북 항성기를 틀었고요. 이렇게 일련의 과정에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단체가 보내는 전단 풍선 같은 경우에는 기류를 잘 타면은 북한 내륙 깊숙이까지 들어간답니다. 들어가고 그리고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에는 MDL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20km 정도까지 밖에 안 되지만은 물론 이제 주요 청취자들이 북한 군인이겠죠. 인민군 군인이지만 인민군 군인들이 휴가를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또 그 근처에 사는 또 접경지대에 사는 북한 주민들도 상당수 있고 그들도 분명히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북 전단뿐만 아니라 대북 전단 확성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루트로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USB 북한은 주로 USB로 본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USB, CD에 들어있는 한국 드라마, 영화 이런 모든 이런 한국에 관련된 소위 말하는 한류를 북한의 주민들이 상당수 많이 보고 있고요. 탈북자들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탈북하기 전에 이미 상당수를 봐서 한국에 대해서 동경을 하고 있고 많은 거를 알고 있다. 최소한 한국이 우리보다 더 잘 산다. 이런 것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김여정이 주요 행사에서 김정은을 수반하고 다니고 동행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보직까지는 맡고 그래서 노동당 보직까지 맡아서 김정은의 후계자가 김여정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사실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대외적인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오물풍선을 날렸을 때도 김여정에 비해서 담화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작년부터 그 김정은이 주요 행사 특히 이제 군사 훈련이든지 미사일 발사 이런 주요 행사에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특히 또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았다는 관측과 맞물리면서 북한이 김정은이 4대 세습을 생각했고 그 후계자로 김주애를 낙점했다 이런 관측이 설득력을 얻었고요. 그리고 국가정보원과 통일원도 그런 관측을 했습니다. 그런 전망을 했는데 그러나 요즘에 약간 사실이 좀 요즘은 그 설득력이 그 전망에 대한 설득력이 좀 약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그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은 북한은 되게 봉건적인 남성 위주의 봉건적인 사회입니다. 그 여성이 그 김여정이 됐든 김주애가 됐든 여성이 4대 세습을 하려면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 보이는데 현재 그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하면은 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주애는 말고도 김정은은 아들이 2명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굳이 제쳐놓고 딸인 김주애를 내세울 만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정확한 사정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조차도 올해 초에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라고 봤는데 앞으로 변수가 많다.
이런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변수가 많을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 내부에서 김주애는 그냥 공준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자애로운 아버지의 이미지를 북한 주민에게 주기 위해서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의 분석이 많은지는 나중에 시일이 좀 지난 다음에 판가름이 나겠죠. 김여정과 김주의 갈등설이 만약 한다면은 약간 그 어불성성인데 북한은 김정은이 모든 걸 다 해먹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물론 김정은의 총애를 놓고 다툴 수는 있는데 김주애는 아직도 어린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주애보다는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와 김여정과 갈등이 있었다는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태영호 전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리설주와 김여정과 갈등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여정이 그 김정은의 행사에 자주 동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2인자처럼 설친다. 그래서 저건 아니다. 우리 애들한테 차기 대권이 넘어가 있는데 김여정이 받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리설주가 의심을 해서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런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 이제 북한의 이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국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각 행사장에 보면은 이제 리설주도 있고 김여정도 있는데 둘이 다 들어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곳에는 이제 이설주나 김주애가 있고 좀 먼 곳에는 김여정이 있는 이런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리설주와 김여정의 갈등이 있었는데 리설주가 이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김여정은 김정은의 눈밖에서 좀 멀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김정은은 4대 세습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게 김주애가 됐건 김여정이 됐건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됐건 누군가의 김씨 일가 중에서 자신과 가까운 피부치를 4대 세습을 후계자로 내서 4대 세습을 노릴 것입니다. 그래서 백두 혈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게 김정은의 희망이겠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체제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체제의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어떤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북한 체제로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 미사일을 포기하고 외부에 개방해서 어떤 중국이나 베트남식 사회주의 개방 모델을 채택하면 그나마 더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 그거를 할 경우에는 자신의 체제가 위험받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계속 가야 되는데 계속 이대로 갈 수 있나.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겠지만은 이게 또 얼마까지 갈 것인가. 그건 좀 다시 생각할 문제라고 하고요. 그것이 시간이 언제라고 장담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북한 체제는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에 결국 김정은이 바라는데 4대 세습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봉건적인 사회고 그다음에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김여정이지 김주애든지 여성 후계자는 사실 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김씨 일가 백두 혈통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이기도 존귀한 분이라고 요즘에 김주애를 북한의 국영 매체들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대우는 하지만 최고 지도자로서 군 최고 통속군자로서의 그 역할을 맡길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북한의 군부가 이를 인정해 줄까는 글쎄요. 그 상황에 닥쳐서 북한 군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금 예단하기 쉽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속으로 내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통일의 가능성이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체제가 한계에 봉착하고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김씨 일가의 독재 체제가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류 문화가 유입되면서 계속 북한 체제에 잔금이 가고 있는데 이 잔금이 계속 가다 보면은 체제 자체가 토대 자체가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이 언제인지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 거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올 경우에는 북한의
김씨의 일과 독재 체제가 무너질 경우에는 북한 주민이 문화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같은 한민족인 한국에 손을 내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각 공화국들이 민족을 기반하는 독립국으로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북한 주민들 결국은 한국에 손을 내밀 것이고 그때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북한 주민들을 더 포용할 수 있고 우리 편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려면은 우리 지금 3만 명 넘는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을 더 우리 사회에 융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군사 관계를 돈독히 하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영향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안보가 다시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탈냉전을 넘어서 신냉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에서는 자국의 안보가 되게 중요하고 자국의 안보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대표로 해서 자국 이기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가짜 뉴스나 인지전을 통해서 그 미국과 동맹국의 관계를 더 떨어뜨리고 그리고 각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안보 상황이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차하면 스스로를 지켜야만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보 상황이 엄혹하고 냉혹해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철저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어떤 이런 이익의 관계에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와 별개로 안보는 따로 생각하고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정부의 말만 따르자 이런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제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짜 뉴스도 워낙 많고요. 그래서 그런 뉴스에 휘둘리면서 여론이 혼탁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민주주의 기반조차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무슨 일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뉴스를 본다든지 직접 인터넷 찾아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